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구성을 짜봤습니다. 함께 또 이 시간을 함께 또 꽉 채워볼 저희 오프닝벨 2부 함께 볼 텐데요. 이번에는 또 현 시각의 시황부터 좀 확인을 해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41% 소폭의 약세 속에 3,193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0.13% 약세 속에서 1,04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3,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원 넘는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1%대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7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10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인터넷 대장주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1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 SDI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4%대의 약세 속에 75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 1%대의 약세를 가져가는데요. LG화학은 70만 9천 원 선에서, 현대차 21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6%대의 약세 속에 8만 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대의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현재 34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LG생활건강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소폭의 강세 속에 7,000원 오른 14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1%대의 약세를 기록하는데요. 현재는 30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1%대의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5%대의 강세 속에 시총 2위 자리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6만 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탄력 계속 떨어지면서 현재 3%대 약세 속에 29만 7,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1%대 약세, 카카오게임즈는 1%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SK머티리얼즈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2,200원 오른 40만 7,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는 탄력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대의 약세 속에 10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강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포스코는 미국의 ATI와 MOU를 맺고 특수 철강제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나머지 철강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포스코에 이어서 포스코 강판도 1%대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6만 6,1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KG 동부제철도 1%대 강세 속에 15,600원 선에서, 현대제철도 강세 속에 5만 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비철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또한 조일 알미늄, 연일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창이 1%대 강세 속에 2,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구산업은 3%대 탄력 속에 4,1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 10%대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 보입니다.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대유플러스는 3%대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호 AL 소폭의 강세 속에 4,200원 선에서, 영풍은 1%대 강세 속에 12,000원 오른 76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CTV 그리고 디지털 저장, 영상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아이디스가 5%대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26,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대 강세 속에 52,1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티랩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MM 노사 극적으로 협상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과 동시에 전해진 소식이죠. HMM 노사는 임금 협상 전격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도 피하게 됐습니다. HMM의 노사는 임금 7.9% 인상, 그리고 경력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개선안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이 임금 협상은 오늘 최종 타결됨으로써 77일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한편 HMM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새로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 오늘 이 소식에 장 초반에 탄력을 키워내다가 현재는 그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는 연일 강세를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오름세 속에 42,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SK이노베이션 관련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사공장을 신설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중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사공장을 신설한다라고 어제 오후에 좀 공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옌청 법인의 현금을 출자를 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옌청과 더불어서 창저우, 후이저우 등 3곳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옌청에 들어서는 이번 공장은 합작 형태가 아닌 독자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또한 신설 공장의 생산 능력은 기존 중국 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차트가 최근에 다시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이 하락세를 꺾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24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네시스 관련 소식인데요. 2025년부터는 신차로 수소 배터리차만 내놓겠다라고 소식을 내놨습니다. 네, 제네시스 2025년부터 신차는 수소와 배터리 전기차만 출시한다라고 기사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죠. 203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해서 2030년부터는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또한 2025년부터는 모든 신차를 수소와 배터리 전기차로만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퓨처링 제네시스 영상을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또한 제네시스는 이날 그룹사 최초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들어서 8월 말 들어서 연일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의 빨간불을 켜내면서 현재는 27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1%대 약세 속에 21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코인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 관련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미국에서는 9살과 14살의 남매가 가상화폐를 채굴해서 월 3만 달러를 벌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이샨 타쿠르 그리고 여동생 아냐, 초등학생이죠.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남매인데요. 가상화폐 채굴로 이만큼이나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CNBC 방송이 좀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타쿠르 남매는 투자은행 출신의 부친의 도움으로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채굴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방에서 시작한 채굴 작업이 이후에는 주차장 그리고 한 데이터 센터를 빌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 투자에 잠재적 재앙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달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투자에는 정말 잠재적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를 해친다면서 암호화폐가 아닌 우리의 통화, 달러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는 24시간 전 대비 소폭의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48,46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5,65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24시간 전 대비 약세, 5%대의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1,35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강세를 가져가다가 현재는 24시간 전 대비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400만 원대에는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793달러 선, 우리 시장에서는 44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밤사이 또 주식시장만큼이나 또 핫했던 게 바로 코인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만큼 또 뜨거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그리고 어떤 크립토 화폐들이 또 뜨겁게 시장을 이끌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또 화상으로 전문가분 연결해 볼 텐데요. 한만식 전문가 전화 연결 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저희 방송 처음 출연을 또 하시게 되었는데요. 우선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유튜브에서 스파르타 경제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만식인데요. 예, 저는 금융시장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삼성증권에서 한 10년 근무하고 지금 나머지는 전문가 활동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또 코인 시장을 또 소개하게 되는 거는 저희 오프닝 배선 처음인데요. 굉장히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선 밤사이 암호화폐 시장 어땠는지 간략하게 또 브리핑을 해주신다면요. 예, 밤사이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한 단계 지금 업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특히 비트코인 자체는 조금 횡보 양상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2,500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좀 쉬고 있지만 이더를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만큼이나 굉장히 또 그 이상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통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리드를 하고 있고 이제 대장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제의 시장 상승, 이더리움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맞나요? 예, 이더리움이 간밤에 24가 시작한 기준으로 11% 상승을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4%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지난번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이더리움 그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핫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각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이더리움을 이용한 디파이라든지 또 NFT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서 이더의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그로 인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가격적으로 400만 원대에는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금년도 이더리움 최고가가 540만 원인데요. 무리 없이 이전 금년도 최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지금 4분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이상 연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1억대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더리움 가격은 1,000만 원에 대한 이런 연말 고점 전망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436만 2천 원에서 435만 8천 원 계속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5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낙관적인 전망은
쪽에서는 전고점 탈환도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승세가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번에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1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현재로 본다라고 할 때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더리움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내내 아니겠지만 3, 4년 또 5년 뒤 이럴 때는 이더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해도 좋을까요? 지금 당장 이더리움을 들어가도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수익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더가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잠깐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8월 달에 370만 원대에서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이제 8월 말 그다음에 어제 이틀 사이에 또 급등 영상으로 횡보 이후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460만 원이나 500만 원대 한번 올라온다면 매도했다가 다시 눌렸을 때 재공략하자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410만 원대 그런 정도 9월 초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더리움 신규 공략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5월 달부터였나요? 저도 관심 있게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 쪽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뉴스와 함께 관심을 좀 가져보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쪽에 좀 더 베팅을 하시는 또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솔라나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에이다, 또 카르다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라다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시세상 1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카르다노도 한 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떤가요? 예,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지금 부진하고 이더를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랠리가 펼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트코인을 편입하는 관련되는 펀드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솔라나 지금 관련되는 뉴스를 보시게 되면 솔라나 재단에서 22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억 정도의 펀드가 출시가 돼서 관련되는 펀드로 관련 종목들 편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또 폴가닥 같은 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별 알트코인에 대한 펀드 출시가 관련되는 코인에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에이다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에이다는 이더리움보다 먼저 최고치,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죠. 금년도 5월 달에 에이다 가격이 3,070원 정도 고점을 터치했는데 8월 말 9월 초에 이전 고점을 넘어서 지금은 3,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더에 대한 가스 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더를 대체할 수 있는 코인, 에이다 또 아니면 폴가닥이죠. 이런 코인들이 이더보다 효율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오히려 에이다와 폴가닥 이런 쪽이 이더를 대체할 수 있다. 이더에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되는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암호화폐 섹터별로 좀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디파이에 대한 예치,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디파이 투자가 있는데 디파이 관련되는 코인들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NFT 토큰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더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최근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세이기도 하고 포트폴리오에 또 일부 또 담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연초에서도 계속 나왔었죠.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정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직도 코인에 대해서는 좀 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초기에 다시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암호화폐에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일단 신규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10여 년의 역사가 있지만 10여 년의 역사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거 학습을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간밤에 나온 뉴스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서베이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자 서베이가 나온 게 어제 밤에 있었는데 77%의 투자자들이 금이나 외환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 서베이에 대한 결과 미국의 투자자 58%는 암호화폐를 장기로 보유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작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금년 4월에 8천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8천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난 7월에 3천만 원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5,6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관들의 전망들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데요. 저도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한 100% 이상의 수익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 이해 이런 것들을 사전 공부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다면 투자 성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죠. 모건 스탠리, 또 미국의 대형 은행들 이런 쪽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또 고액 고객을 상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도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9월 12일인가요? 지금 에이다의 흐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예, 에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난번 5월 금년도 고가죠. 3,057원, 3,060원대를 넘어서 지금은 3,300원대를 보이고 있고 뭐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이다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은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더리움과 에이다를 비교했을 때 에이다가 이더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더 적게 드는 그런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에이다가 이더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에이다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더가 디파이라든지 NFT 시장에 디파이 예치를 한다든지 NFT 시장에 들어가서 NFT 토큰을 구매할 때 지금은 대부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토큰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에이다가 하드포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에이다를 주목해서 NFT 시장 또 디파이 쪽에도 이더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에이다에 대한 전망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지 팁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중기적으로 약간 좋다라는 제가 전망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너무 단기적인 접근의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접근의 투자가 또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이다가 지금 3,300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금년도 9월 하드포크 이후에 움직임 자체는 단기적으로 9월 달에 뭐 4,000원대 회복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변동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고가 이제 다가갔기 때문에 그 반면에 에이다 같은 경우는 다가가기가 조금 더 접근해 보기가 초기 단계에서는 더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3,300원대인 에이다를 지금 접근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 에이다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9월 12일 날 또 런던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4,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에 소액을 에이다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그 투자와 관련돼서 조언을 좀 드리자고 하면 가격이 높다 싸다 뭐 이걸로 가지고 코인을 선택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메인이죠. 기준이라고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좀 높은 또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들이 좀 일부 있고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저가 코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뭐 5원대, 10원대 이런 저가 코인들도 있는데요. 만일에 1억을 가지고 내가 연말까지 앞으로 한 6개월, 1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메이저급 코인,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한 10여 개 코인들 쪽에다 한 50%를 분산 투자하는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10%의 비중을 가지고 10원대 저가 코인에 또 분산 투자하는 거. 이런 정도의 그 중기 관점에서 한 60% 비중은 중기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30-40%의 투자 비중을 가지고 개별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뭐 하루에 뭐 20-30%, 많게는 50-60%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30-40%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중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병행해서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다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고점이 3,0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에이다를 신규로 공략한다라고 하게 되면 9월에 3,000원 초반에 눌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3,300원대인데요.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와서 3,000원 초반, 뭐 3,000원에서 3,050원 이하 정도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매수해서 예를 들면 9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원 정도 목표가로 대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또 투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투자 금액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큰 금액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면 참 좋겠지만 뭐 그중에는 또 그냥 집에서 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장인 분들 중에서 그냥 정말 소액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부는 주식, 일부는 뭐 소액으로 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 커런시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크립토 커런시 뭐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다. 예를 들어서 한 2-3천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투자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지금 저가라고 말씀드렸던 아까 전체 포트폴리오 한 1억 정도 투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의 뭐 10%, 그다음에 메이저 코인의 50% 이 정도를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일에 투자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어떤 투자가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저가 코인에 집중 투자해라. 분산해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저가라고 얘기하는 거
10원 이하의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10,000개 이상의 코인이 있고 1원 이하의 코인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하게 되면 그런 코인도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10원 이하대 코인을 분산 투자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코인들 5원대 코인부터 20원대 코인들 10개를 분산해서 내가 1,000만 원에 투자한다면 각각 개별 코인에 100만 원씩 10개를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트토렌토라는 코인이 5원대 코인인데요. 잠깐 한번 예를 들자면 왜 이런 코인에 분산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냐라고 보게 되면 지난번 상반기 때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핫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비트토렌토라는 코인도 금년 초에는 0.2원이었는데 지난번 급등했을 때 18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0.2원, 2원, 20원, 10배, 20배 정도의 수익이 났었는데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비트토렌토가 지난번 7월 달 비트코인 가격이 최하로 떨어졌을 때가 2원이었습니다. 2.2원인데 지금은 5원대로 또 거의 100%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시장이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그럴 경우에 이더리움도 지금 400만 원대지만 1,000만 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개별 코인들도 지금 5원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원이지만 10원, 15원, 20원 그러면 100%, 200%, 300%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가 코인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잘 이해하시고 과거의 시장 흐름을 분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저가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100%, 200% 오를 때 저가에 있는 코인들은 암호화폐 시장 과거의 통계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오르는 것이 저가 코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지만 10개로 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저가 코인 10개나 15개를 분산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코인도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생소한데요.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이해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증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63%의 약세 속에서 3,18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0.18% 내림세를 가져가면서 1,044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4,379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3,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강 테마 살펴볼 텐데요. 포스코와 미국 ATI의 MOU 소식, 이어서 철강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이어서 포스코 강판이 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34만 2천 원 선에서, 포스코 강판은 6만 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은 2%대 강세 속에서 15,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문배철강이 3%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갑니다. 현재는 4,9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제강도 소폭의 강세 속에서 2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일제강과 아주스틸은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휴스틸은 빨간불을 켜내며 17,4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철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일 알미늄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조일 알미늄 12%대 강세 속에 2,8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도 3%대 오름세 속에 4,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창도 2%대 오름세 2,26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CTV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시티랩스 혼자 약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아이디스는 5%대 강세 속에 26,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대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52,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현재 지금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오늘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는 6%대 약세 속에서 1,500원 내린 145,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도 오늘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4% 가까운 약세 속에 11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3% 내외의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000원 오른 24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천보는 오늘 약세 속에서 현재 231,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모화학 2%대 내림세 속에 18,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탄소 배출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에코바이오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현재 9,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후성이 0.71% 약세 속에 13,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캠트로스도 현재 2% 가까운 약세 속에 10,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휴캠스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현재 2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탄력을 조금 잃어가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가 오늘 3% 가까운 약세 속에 3,000원 내린 98,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알체라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알체라는 3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M게임은 오늘 5%대 약세 속에 9,9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2%대 내림세 가져가며 8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맥스트가 오늘 2%대 약세 속에 1,700원 내린 5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며 14,850원 선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약세입니다. 덱스터는 14,000원 선에서, 옵티시스는 27,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플라스틱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를 살펴봤고요. 이 시각 특징주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현재 소식 살펴보시면요. 전기 수소차 소재 확대 기대감에 급등세를 가져갔다라고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신한금융투자 이진명 연구원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차량용 부품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전기차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코오롱 플라스틱의 주가 재평가가 가능하고 현재 주가는 2021, 2022년 실적 전망치 기준 PER의 11배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22%대 급등세 속에서 9,2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프 살펴보시면 7,57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000원 선과 9,000원 선을 연속으로 뚫어내면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하반기부터 폴더블폰 부품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9%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7%대의 탄력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9,000원에서 39,0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휴대폰용 데코 필름 등 디스플레이 탑재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2,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28,000원 선에서 시작해서 3만 원 선을 뚫어내며 현재 3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드림텍입니다. 역시 폴더블 폰 관련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에 탑재된 지문 인식 모듈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 초반에 4% 탄력으로 시작해 현재 6%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림텍은 2016년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에 해당 모듈을 공급한 기업인데요. 오늘 12,100원 선에서 거래 시작하면서 13,000원 선을 뚫어냈지만 현재는 다시 내려오면서 1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코인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엘살바도르 안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오는 7일 세계 최초로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통화가 되는데요. 엘살바도르 당국은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엘살바도르의 수도에서 상인이나 행인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이 일단은 비트코인 사용 의사가 없다. 저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조금 의구심을 나타냈다라고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코인 시황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다시 강세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재 48,668달러 선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5,72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요. 24시간 전 대비 2%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730달러 선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43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또 앞서서 또 코인 시장의 전문가셨는데 원래는 또 주식 시장의 대가시죠. 한만식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앞서서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이어서 또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증시 분위기 양시장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코스피, 코스닥 쪽 움직임을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게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 이제 내일 금요일 주말을 맞게 되면 9월 달 들어서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는 게 있는데 지표가 어제는 고용 지표가 약간 부진해서 오히려 페이퍼링에 대한 것들이 안도 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해외 시장 좋게 흘러가는 거랑 연동해서 국내 지수도 계속 최고치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8월 달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8월 3,04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200까지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9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4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오는 것이 약간 부담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시장 개인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5천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 1,690억 이 시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양시장 개인 매수 외에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또 코스피는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200계약 매수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8월 저점 대비해서 상당수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포트의 그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안전하겠죠. 지금 보니까 또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에 폐 연료봉을 재활용하는 파이로 SFR 기술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원자력 관련 기업들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오늘 그 뉴스가 나와서 지금 일진파워가 상한가 잔량을 70만 주 사면서 상한가에 안착돼 있는데요. 최근에 그 원전 해체 관련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다만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일진파워라고 할지 또 BHI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런 원자력 해체와 관련돼서 또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 빠질 때 하락을 보일 때 사서 이런 뉴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등 나왔을 때 쫓아가서 매수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손실을 보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가지고 있는 분들 이쪽 관련 테마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분할적으로 매도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매수 부분들은 이쪽 관련되는 테마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대장주 성격을 보이고 있는 일진파워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진파워 지금 12,800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1,500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을 그 테마에 가장 강한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몇 가지 종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죠. 파워 얘기를 듣다 네. 보니까 인터파크가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야놀자와 카카오, 네이버가 인수전에 좀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전망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인터파크 기대가 많이 있었죠. 여기저기서 인수에 대한 수요가 좋을 것이다. 매각 흥행에 관련돼서 7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고 그런 기대감과 관련돼서 주가가 잘 유지가 됐었는데요. 실제 매각의 뚜껑이 열리면서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매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가격적으로 지금 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저가가 7,990원입니다. 61선을 약간 이탈했다가 어제죠. 다시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였는데 8,0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0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10% 정도 손실 나게 되면 손절한다라는 기준을 정하시고 8,000원 이하 매수 10,000원대 목표가로 대응하시는 거 9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나쁜 흐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삼성의 폴더블 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KH바텍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예, 폴더블 폰 삼성전자에서 나온 거 지금 줄을 서서 못 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폴더블 폰에 대한 시세 KH바텍도 그렇고요. 세경하이텍도 그렇고 지금 8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애플도 폴더블 폰에 대한 진출 얘기들 또 폰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폴더블 폰에 관련되는 종목들 관심 있게 두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급등 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긴 관점에서 폴더블 폰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계속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테마의 종목입니다. KH바텍도 그렇고 또 세경하이텍도 오늘 상당한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주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좀 보셔가지고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KH바텍 어제 급등 나오고 10% 급등 나오고 오늘 일부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는데요. 5일선 가격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9,000원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를 노려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짧게는 5%, 많게는 10% 정도의 손실 났을 때 손절을 준수하시면서 목표가는 10% 정도 잡고 공략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암호화폐 시장과 이어서 또 국내 시장까지 점검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의 한만식 전문가였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오프닝벨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